오늘 이야기는요, 샌드위치 조립식 주택이죠. 거기에 돌을 붙이는 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는 꽤 됐는데 조금 깊게 생각을 안 했었던 부분도 조금 있어요. 근데 요즘 여기서 접하다 보니까 샌드위치 판넬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이 대부분일 줄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샌드위치 판넬을 지어놓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또 너무 많아요. 이 제품들이 제가 개발해 나가는 좀 제품들 중에 하나인데, 오늘 하는 게 여기 보이시죠? 10T짜리로 돌을 400에 800으로 만들어 온 겁니다. 이거를 벽에 붙이는 건데, 이놈은 시멘트나 이런 자재로 못 붙여요. 이놈은 본드 계열로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기술적으로. 그래서 본드에 붙이는 거하고 샌드위치 판넬에 샌드위치 판넬 작업할 때 약간 주의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을 오늘 조금 담으려고 합니다. 집을 지으시려고 계획하셨는데 샌드위치 판넬 계열의 집을 지으시려고 계획하셨으면 영상이 좀 도움됐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뭐 조립식 나무 우드 건축이 좋다, 아니면 철근 콘크리트 좋다, 샌드위치 판넬이 좋다, 이런 개념은 없는 사람이에요, 참고로. 근데 한국에 샌드위치 판넬을 지어놓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다 상담이 대부분의 그런 상담이 많다 보니까 이걸 좀 같이 개발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기존에 뭐 다른 나라에서 하던 건 좀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일이 진행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뒤에는요, 요즘 늦가을이지요. 늦가을이나 초겨울쯤에 한 번씩 들으면 괜찮은 노래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옆에 있는지 한번 생각도 좀 해보고요.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이건 지금 부른 게 아니고,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요즘 너무 없어서 저의 스스로의 자아도취에 빠져서 사는 것도 한편으로는 좋지 않습니까? 제가 노래가 그런 의미입니다. 저한테는. 안에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판재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요거를 빼다 보니까 오늘 작업하다가 이걸 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 설명을 한번 더 드리면 얼마나 놀라웠냐면요, 요게 지금 10T입니다. 돌은 톱같이 쓰는 겁니다. 제 크기, 사람 크기보다 더 큰 톱으로 쑥쑥 쓸어내는 건데, 요렇게 미리수를 정확히 쓸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요것 때문에 공장이랑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계속 해왔던 거예요. 이걸 타일같이 이렇게 얇게 쓰는 것도 문제지만, 타일처럼 이렇게 보시면 더 가차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티수가 균일하게 만들어내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제가 컨테이너 작업하다가 가만히 이거를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더군다나 요즘 이걸 너무 많이 찾습니다. 이걸 붙일 곳이 많은가 봐요. 붙일 곳이, 활용할 곳이 많아서 그런지 이걸 너무 자꾸 찾습니다. 이 10T짜리 위에서 보면 이렇게 400에 800으로 커요.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너무 조밀조밀하면 또 돌 느낌이 안 나니까. 그래서 컨테이너 빼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포천석, 신포천석이라고 합니다. 신포천석 400에 800짜리 건축벽 외벽이지요. 내벽은 아니고 외벽이나 계단실 같은 데 붙일 수 있는 돌입니다. 아까 돌 들어오는 거 보셨지요? 컨테이너에서는 그렇게 들어오는 거고, 10T로 캐는 게 그렇게 힘든 일입니다. 오늘은 샌드위치 판넬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샌드위치 판넬 건물이 이렇게 많이 지어지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샌드위치 판넬 집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샌드위치 판넬이 좋다, 아니면은 뭐 우드 나무로 조립식 나무 판넬이 좋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뭐 콘크리트 벽이, 물론 철근 콘크리트가 가장 좋죠, 집은.
근데 비싸고 첫 번째 셀프로 못 짓잖아요. 이 샌드위치 판넬은 그래도 셀프로 농막이나 조그만 집들은 지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고, 오늘은 샌드위치 판넬을 할 때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뭐냐면, 우레탄 판넬을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토치로 샌드위치 판넬이랑 우레탄 판넬이랑 태워볼 건데, 여기서 하면은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빛이. 그래서 이거 실내에서 제가 태워보는 것까지 한번 할게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이걸 우레탄 판넬로 지어야 되는지 셀을 먼저 해주시고, 금액은 우레탄 판넬이 비쌉니다. 요거지요. 요게 지금 우레탄 판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걸 스티로폼 판넬이죠. 다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레탄이 들어갔다 해서 우레탄 판넬이고, 요건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자체가, 이게 화재나 이런 거에 가장 취약하지요. 대신 또 가격도 싸고 어찌 보면. 근데 이 판넬에 돌을 붙이고 싶으신 분들은 처음에 요게 0.3입니다. 요 스티로폼으로 하는 게. 근데 요걸 조금 두꺼운 거를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대신 제가 얘기하지만 다 금액 대비 틀려지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 캡을 넣어서 조여주세요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잘 몰라서 제가 시험을 하면서 그 캡으로 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천상 회원님 실내로 들어가서 제가 작업을 이렇게 불로 그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쩔 수 없지, 어찌 보면 셀프로 짓고 싶고 좀 저렴하게 짓고 싶어서 샌드위치 판넬 계열로 조립식 주택이나 전원주택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면 그거는 또 그대로 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판넬집은요, 외장을 꼭 하셔야 됩니다. 회원님, 외장을 이걸 햇빛에 그냥 노출시키면 이게 세잖아요. 햇빛에 그냥 노출시키면 이 집은 굉장히 여름에 뜨거워요 또. 그래서 이 외장에는 꼭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타코플렉스를 한 번 더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돌 쪽으로 하시라는 개념이죠. 돌을 하면 예쁘기도 하고 태양열 차단도 시켜주고. 그래서 시작이 된 거고요. 요게 이제 포천석입니다. 가차에 보면 이쪽으로 딱 나봐. 저희가 요거는 10T로 성공을 했는데, 이 돌을 밑에 하부돌로 쓰려고 해요. 요 TM 화이트를 하부돌로 써서 요렇게 요 밑에 요렇게 맞추려고 해요. 이 밑에는 TM 화이트고 위에는 포천석이고, 그러니까 표현이 된다고 하면 요렇게 표현이 되겠지요. 요렇게 돌로 붙이면은. 그래서 요 밑에는 요 TM 화이트로 들어가고 위에는 이 포천석으로 들어가고, 요 포천석으로 요렇게 하려고 하는데, 밑에 거 TM 화이트는 아직 기술이 지금 아직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어서 15T로 나와요. T수가 조금 높습니다. 얘는 제가 영상에 보여드렸지만 10T예요. 타일 두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로 판넬집은 다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고, 회원님 그 다음에 이거는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본드 계열로 붙이시는 거고 시멘트 계열로 붙이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판넬집에 가장 적합합니다. 시멘트 집에는 이걸 압착 시공이라고 해요. 압착 시공은 잘 안 맞거든요. 여기서 요거까지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 실내로 들어가서 찍겠습니다. 요게 이제 샌드위치 판넬을 포천석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제가 보시라는 뜻에서 옆에도 안 막아 놨거든요. 이건 뭐 이게 저번에 했지만 다용도 본드로 붙인 거죠. 이렇게 해도 뭐 이렇게 해도 끄떡 없습니다. 이게 그냥 본드로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1층에 옥상 있는 집 있잖아요. 1층에 다락 있는 집들은 본드로 붙이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상들은 조금 기술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실내로 들어가서 판넬의 개념을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판넬은요, 지금 토치로 불을 비춰볼 건데, 요거는 그냥 스티로폼이잖아요. 보나마나 얘는 불 붙이는 순간에 쫙 오므러질 겁니다. 타면서. 그리고 우레탄 판넬은 약간 난연이 있어요. 그래서 겉은 막 타들어가는데 안에서는 소멸이 될 거예요. 아마 제가 하기 전에 예상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요놈은 샌드위치 판넬이라서 걱정 마십시오. 저희는 소화기까지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요걸 시험해 보인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를 제가 그냥 왔다 갔다만 해볼게요. 요 안에 가차에 비춰봐. 성국이 너도 한번 찍어줘. 카메라 있으면 나중에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요. 이거를 한번 저도 안 해본 거라. 근데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얘는 확 그냥 붙어서 꺼져버릴 거고, 얘는 불이 붙었다가 소멸될 것 같거든요. 자, 볼게요. 스티로폼 판넬입니다. 이거 보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는 우레탄 판넬은 이렇게 해도 건만 될 거고요. 건만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금방 막 타들어갈 겁니다. 이게 이제 스티로폼이고, 얘 같은 경우 긁으면 이제 수멸이 됐겠죠. 이렇게 또 속까지는 얘는 안 번집니다. 우레탄은. 그래서 우레탄 판넬을 되도록 썼으면 하는 게 이제 제가 개인적인 바람인데, 우선 뭐 금액이 요 놈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벌써 훅 들어갔지 않습니까? 조금 더 비춰볼까요? 여기다 한 번 더 찍어줘봐. 요렇게 탑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해도 건만, 여기 보시면 이제 금방, 얘는 지금 아직도 막 타들어갑니다. 위에는 얘는 건만 이렇게 되고, 문질르면 이 건만 소멸되는 겁니다. 우레탄 판넬은 요런 약간 불에 대한 강압성이 요런 게 있고, 요런 차이가 있어서 제가 우레탄 판넬을 조금 썼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대신 금액이 어떻게 잘해서 대신 그 다음에 샌드위치 판넬은 난연 기준 한다고 보면 150mm잖아요. 뭐 155mm인데 우레탄 판넬은 60, 70mm만 써도 되잖아요. 그 미리수가 좀 틀립니다. 난연 기준이 틀리니까 지방마다. 그래도 가격은 우레탄 쪽이 훨씬 비쌀 거예요. 근데 어떤 걸 쓰느냐 이런 건 상관없지만, 그리고 우레탄 판넬은 이 미리수가 이게 압축이 강하기 때문에 이 판재 티수가 0.78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레탄 판넬은 이 미리수 자체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요 샌드위치 판넬도 하실 때 요 미리수로 요 샌드위치 판넬도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여기 벌써 타서 들어간 거 보면 얘는 안 들어갔는데 얘는 벌써 쑥 들어갔지요. 다 안에까지 요렇게 차이가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판넬집 계획하실 때는 어떤 게 좋다 아니다는 모르지만 요 작업성을 조금 따져서 주시고, 그 다음에 캡 박는 거 저번에 궁금해 하셨잖아요. 이제 못질하는 것까지 제가 한번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이쪽에서. 네, 형님, 그 다음에 요게 지금 포천석이고요. 이거 원래 돌입니다. 천연 돌. 그랬다 처음에 저희가 시도했던 외장형 합성 판재예요. 요거는 가공을 하는 겁니다. 인조로. 요거는 한 400캡에가 저희가 있어요. 요 400캡인데 요거는 좀 저렴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돌로 올 거라서 요거를 조금 가격 저렴하게, 이건 외벽에 붙이는 겁니다. 밖에 판넬에 좀 가볍게 좀 가벼워요. 가볍게 붙일 수 있는 분들은 요거를 주문하셔도, 샘플 받아보시고 주문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캡 박는 거를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번에 그 다음에 샌드위치 판넬 계열에 붙일 때 요 못을 쓰지 않습니까? 다 요거를 쓰는데, 셀프로 하시는 분들, 업자분들은 제 도움이 하나도 안 되겠지만, 셀프로 샌드위치 시공하시는 분들 요거 있잖아, 요 머리 요거 하나만 박으시면 안 돼요. 여기다가 요걸 하나만 박으면 요게 삐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고무가 패킹이 달려있는 평화샤 같은 거 있잖아요, 요렇게 껴서 박으시던지, 요건 제가 안 박을게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요걸 여기 고무 있어서 물까지 안 새게 하지요. 예를 들면 요런 식으로 요런 고무 패킹이 들어있어서 물이 안 새게 요 패킹을 꼭 끼시고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지만 셀프로 지금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을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내가 캡을 넣는다고 했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캡입니다. 요거는 박아놓고 나면 머리가 이만큼 튀어나와요. 요만큼. 8mm 정도 머리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석재 붙일 때 아무래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튀어나오는 요 캡을 박는데, 요게 이제 그 지을레오에서 워낙 잘하셔요. 만약에 우레탄 판넬 건물 짓고 싶으신 분들은 지을레오, 제가 밑에 전화번호도 넣어드릴 것 같습니다. 지을레오한테 좀 문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금전적인 거 저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석재 시공하시는 분 한 분이랑 건물 지으시는 분 두 분만 소개해 주자면, 제가 내신껏 잘하시니까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요 캡도
그분이 어떻게 생각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캡 박는 거 설명을 드리면은 왜 이 캡이 그렇게 시공하기가 좋은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가서 이거는 스텝 드릴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온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걸 박으려고. 원래는 20mm짜리 해도 되는데 이게 지금 일본 건데 스텝 드릴이 잘 나왔더라고요. 이게 여기가 20mm인데 여기까지만 팔 거예요. 제가 샌드위치 판넬을 그렇게 해서 이 캡 박는 것까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영상을 잡은 길에 이렇게 하고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같이 한번 성공 이거 좀 잡아줘야 되겠다. 여기다가 이 못을 받게 되면 여기 머리가 이거 튀어나옵니다. 구간이. 그리고 접촉면이 작아서 얘가 떨어져 나올 수가 있잖아요. 판넬이 이 못을 뚫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캡을 박으면 이 부위가 접촉면이 넓어지는 거죠. 이만큼. 그래서 제가 박아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스텝 드릴이라고 한 15,000원 정도 하네요. 제가 어떻게 공구까지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네, 이렇게 20mm가 그다음에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20mm. 그래서 여기를 뚫어놓고 이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캡을 이렇게 박습니다. 이렇게 얘를 이렇게 박고 이제 지금은 요걸 박는 거죠. 요걸 박으시든지 뒷판이 뭐 하면은 자 못을 대가리 이걸 대가리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제가 좀 상스러워서 요거를 이렇게 조이면은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런 돌들을 이렇게 붙이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평면이라서. 요게 이해가 가시나요? 저번에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해서 요거를 한번 설명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이거 20mm 구멍 뚫는 건 많아요. 근데 요게 25mm짜리 25mm까지 뚫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 영상 찍으면서 광고비 5,000원도 안 나올 텐데 15,000원 주고 가서 샀습니다.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서 다시 보면요. 이렇게 20mm 뚫고요. 요 캡을 이렇게 넣어서 하면은 나중에 석재 시공할 때 이게 평면이 나오니까 석재 시공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뒷판에 C 형광 붙일 때 요 캡 같은 거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아니면 저희가 이거를 저희 전시장에 좀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이 캡을 샌드위치 판넬을 셀프로 지으시는 분들은 너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얘기했지만 얘가 돌을 여기다 본드로 붙이잖아요. 본드로 붙이면은 요렇게 평으로 샌드위치 판넬을 잡아 놓으면 이 돌 같은 거 붙이기가 너무 용이합니다. 근데 돌은 왜냐면 이런 본드로 붙여야 되거든요. 본드로 붙이잖아요. 이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회원님 샌드위치 판넬에는 시멘트 같은 걸로 돌 붙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항상 본드 계열로 붙여야 돼요. 실내는 실리콘으로 붙여도 되고 실외에서는 꼭 본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 독일 거 다용도 본드라고 해요. 저희 전화하면 이 다용도 본드로 그냥 붙여서 하는데 얘는 압착면이 쫙 압착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튀어나왔으면 뭐 수평 맞추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놓으면 2차 가공하고 2차 작업하는 게 너무 쉬워집니다. 다음 일들이. 그리고 저는 에폭시 본드로 시공하는 거는 석재 본드죠. 그러니까 에폭시 본드로 시공하는 거는 사실 아직 제가 검증을 잘 못해서 확증을 못합니다. 이게 시공하신 분마다 다 틀려요, 설명이. 근데 이 본드 이거는 정말로 하셔도 이제는 뭐 검증이 끝난 내용들이라서 본드로 붙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거는 검증이 끝난 거라서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캡 붙이는 거하고 요거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거 세워놓은 길에 회원님 돌 붙일 때는 이거 아주 가벼운 건 아닙니다. 이게 한 10kg 정도 돼요. 9kg, 10kg 돼서 시공할 때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샌드위치 판넬 계열의 작업하는 방식을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밑에 지지대입니다. 지지대는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 지지대가 약하면 안 돼요. 지지대 해놓으시고 본드를 이걸 돌을 붙이고 나서 떼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지지대 해놓고 그냥 안 떼시는 게 좋습니다. 지지대를 먼저 박으시고, 그 다음에 이 석재 본드 요거를 이 돌을 붙이면 첫날은 꼭 돌 하나만 붙이셔야 됩니다. 첫날은 돌을 하나만 붙이셔야 돼요. 그게 굳은 다음에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나 두 개만 붙이시면 돼요, 첫날에는. 왜냐면 얘는 위에까지 올라갔을 때 하중을 위 하중까지 밑에서 다 받으면 쭉 흘러내리거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첫날에는 작업 많이 하시면 안 돼요. 2줄 정도 딱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올라가 주면 됩니다. 뭐 시공하는 건 영상을 제가 몇 번 넣어드렸으니까 안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넣어드릴게요. 이거 한 판 쭉 시공하는 걸 한 번 더 넣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와샤로 고집 이렇게 고정하는 것도 그렇고 한 번 넣어드려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밑에 단 조심하시고, 밑에 단만 잘 해놓으면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2층 이상은 중간쯤에, 어차피 샌드위치 판넬을 뒤에 뭐 백관 파이프라든지 파이프에 박잖아요. 그 관에다가 1층, 2층 사이 정도에는 긴 판나나 뭐죠? 그거 어떤 뭐 기역자 판넬이나 이런 걸 하나 더 대주는 걸, 아니면 포인트가 들어갈 수 있게 관 하나를 또 쭉 대줍니다. 그냥 띠같이 보이게, 어떤 인테리어 띠같이 보이게. 그렇게 해서 중간에 한번 고정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걸 건축에 시험하시고 시공하시고 싶은 분들은 한번 도용해 봐도 괜찮겠습니다. 높은 층은 좀 위험도 해요. 무게를 하중을 밑에서 받을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래서 중간쯤에 1, 2층 사이쯤에 뭐 500관 50짜리 50에 50cm 5cm짜리 관 하나 쭉 박아놓고 거기다 또 시공해서 올라간다든지, 어떤 이런 아이디어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파벽돌 붙여도 마찬가지고 스톤 파벽돌 붙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톤 파벽돌은 다 셀프로 붙이실 수 있는데 이 돌은 셀프로 지금 버겁거든요. 사실 돌은 지금 셀프로 한다는 게, 1층에 옥상은 괜찮아요. 1층에 다락 있는 집은 셀프로 다 하셔도 되는데 요 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톤 파벽돌은 괜찮습니다. 지금 다 셀프로 시공 다 하십니다. 왜냐면 얘는 넓어서 샌드위치 판넬이 조금 떠 있거나 들떠 있거나 이러면 그 다음 공정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400에 800은 조금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다 보니 조금 시공하셨던 분들이 계속 시공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는 혹시 모르면 제가 밑에 전화번호를, 시공하는 사람들 전화번호를 넣어드릴 테니까 거기에 협조하시고 참조하시고, 오늘 조금 뭐 서두는 없지만 샌드위치 판넬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드렸어요. 그 요점 정리가 뭐 될지 모르겠지만 시공하는 거를 나중에 시공 영상이 또 있습니다. 그 시공 영상을 한번 하고, 지금 부산에 3층짜리 건물을 도전하세요. 25년 넘게 건축하신 분이. 그래서 그 건물이 되면은 제가 사진 참조를 받아서 샌드위치 판넬이 돌로 완전히 바뀌어서 돌 건물이, 정말 예쁜 돌 건물이 돼버린 건물을 또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형님, 오늘은 영상을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이쁜 집, 감성하우스 집을 짓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넥타이를 내어주던 때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바보네 기우는데 세월이 흘러가네 흰 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방울